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한국민 탈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직접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엄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파병이 아니라 경제 제재인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소통수석을 통해 경제 제재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조금 전 내놨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러시아와의 외교 또 수출 등 경제 문제를 감안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침공이 시작된 만큼 이제 고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고 한미동맹 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수출 통제에 반도체 같은 우리의 주력 상품이 더해지면 직접적인 압박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의존도가 큰 사료용 곡물과 에너지의 수입 차질도 예상되지만 당장은 재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대체 수입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교민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즉시 출국할 것을 요청한 지가 2주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64명이 아직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 36명은 곧 철수할 예정이지만 28명은 남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생계 등의 이유로 당장 떠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출국을 돕는 한편 남은 교민들에겐 위험이 조금 덜한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으로라도 이동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르비브로 철수했고 수도 키예프 등엔 임시 대피 시설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장 군용기를 보내는 건 비행금지 구역이 선포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